아, 되게 오랜만에 찍습니다. 이게 사실 좀 법칙 27번부터 조금 어려운 부분이어가지고 이제 평행선에 대한 이야기가 나거든요. 근데 평행선은 이 평행선 공준 5번 자체도 그 진술만 보더라도 좀 어렵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걸 다루기가 조금 어렵고, 그래서 이렇게 책을 좀 여러 개 뒤져보고 하다가 좀 오래 걸렸는데, 사실 저도 이 얘기를 하기가 사실 되게 조심스럽습니다. 그래서 조금 이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조금 이렇게 됐는데, 오늘은 일단 평행선을 들어갈 거예요. 26번을 좀 마치고 평행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합동 저번에 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 했었죠. 법칙 26번 여기까지 했잖아요. 이게 이제 두 삼각형이 있는데, 그러니까 각 두 개가 같고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경우, 이제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1권의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납니다. 요 ASA 법칙, ASA 삼각형 합동 법칙에서 기하학 원론 첫 번째 부분이 끝이 나요. 그러니까 첫 번째 부분이라는 거는 꼭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이렇게 형식적으로 뭐 차례해서 이렇게 나누는 건 아니에요. 유클리드가 이렇게 목차에서 뭐 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,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입니다. 어쨌든 첫 번째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합동 법칙을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합동 법칙을 요약을 해보면, 합동 법칙은 중학교 때도 배운 거지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하잖아요. 이렇게 SSS 합동, SAS 합동, 그 다음에 ASA 합동, 이렇게 하잖아요. 이제 이거는 이제 앵글이라고 해갖고 각이 되겠고, 요거 이제 사이드라고 해갖고 변이잖아요. 세 변이 같을 경우, 그 다음에 두 변과 한 각이 같을 경우,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는 좀 두 변이 이렇게 있으면 보통 이제 끼인 각을 얘기하죠. 이거는 SA, 이거 끼인 각이라는 걸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. 만약에 이게 두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A가 각이 이렇게 돼 버리는 경우에는 또 이게 경우의 수를 나눠야 돼요. 이런 경우에 조금 이따 다루긴 할 건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여기서 A는 끼인 각이라는 거, 그 다음에 ASA는 말 그대로 두 각과 한 변이에요. 자, 이제 좀 볼게요. 합동 법칙을 제가 이렇게 요약한 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. 이렇게 한 화면에 다 잡힐까요? 1번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, 요게 이제 법칙 8번으로서 SSS 합동이죠. 그 다음 여기 써놨죠. 변들의 길이가 모두 결정되면,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,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에 두 도형이 완전하게 일치하는 경우 삼각형밖에 없습니다. 예를 들면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해도 각들의 길이가 충분히 다를 수가 있죠. 예를 들면 뭐 한 변이 뭐 5cm인 마름모하고 한 변이 5cm인 정사각형이라든가, 그쵸? 혹은 한 변이 5cm인 뭐 평행사변형,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. 정사각형이랑 이 경우에는 여기 한번 좀 그려볼까요?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, 그러니까 좀 전에 예를 들었던 거, 이렇게 5cm, 이게 마름모잖아요. 마름모는 이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게 마름모고, 정사각형의 경우도 이게 5cm라고 했을 때
그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지만 이게 다르잖아요. 왜냐면 이 각에서 결정나기 때문이거든요. 정사각형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름모 중에서 각이 90도인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경우에만 이제 두 개가 같아지는 거죠. 이 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각 때문에. 삼각형의 경우에는 변들의 길이가 결정이 되면 그 변과 마주보고 있는 각들의 크기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결정이 되면 삼각형이 결정이 됩니다. 두 번째, 각들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, 이 경우는 어떨까요? 이제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를 했으니까 각들의 크기 한번 예시를 들어봐야겠죠? 이 경우는 삼각형의 합동이 아닙니다. 왜냐면, 자, 보세요. 닮음인 두 삼각형의 경우에 이거하고 꼭 두 배로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각은 크기가 충분히 같을 수 있어요. 각은 충분히 크기가 같을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이 각의 크기에 이렇게 예를 들면 이게 뭐 ABC라고 할까요? 각 ABC의 크기의 비는 변들의 길이의 비를 결정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비가 AK가 될 수도 있고 BK 이것도 같은 거잖아요. K는 어떤 그냥 정수 뭐 혹은 뭐 실수라고 했을 때 그죠? 그러니까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옆에 표시를 해놨죠? 변들의 길이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합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. 각들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경우는 각들의 크기만 모두 같은 경우는 X다. 아니라는 거죠. 여기 밑에 발레를 써놨고요. 그 다음 변들과 각들이 일치하는 경우는 여러 개로 또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. 한 변의 길이 같은 경우부터 볼까요? 한 변의 길이가 같고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어떻죠? 불충분하죠.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충분하죠. 요게 이제 법칙 26번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 한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충분하고 남죠. 그죠? 그러면 이제 두 변으로 넘어가 보면 두 변의 길이 같고 한 각의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죠? 아까 얘기했던 거 SAS 합동이죠.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꼭 이제 끼인 각이 같은 경우 요건 이제 충분한 경우죠. 두 변의 길이가 같고 두 각의 크기가 같으면 충분하고 남죠.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마찬가지로 충분하고 남습니다. 그러니 총 요약을 해보면 요게 이제 법칙 8 요게 법칙 26 요게 법칙 4번이 되겠어요. 아까 모호한 경우라고 해서 좀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여기에는 어떤 게 해당되냐면 좀 전에 이제 얘기했던 거 SAS 합동에서 두 삼각형이 이제 두 변의 길이가 이렇게 AB로 같다고 해볼까요?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건 이게 끼인 각이지만 그게 아니라 요게 이제 아까 주의를 하라고 그랬죠. 요거 이제 반드시 끼인 각이어야 돼요. 만약에 두 개의 길이가 같은데 끼인 각은 같은지 아닌지 몰라.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죠. 자, 결론만 얘기하면 잘 보세요.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B를 이렇게도 그릴 수 있지만 여기 이제 수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. 그죠? B 이게 A란 말이에요. 이 A가 A가 끼인 각이 아니라 요 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? 두 개의 삼각형으로 나눠지겠죠, 이렇게. 그러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 아니네요. 그죠? 그러니까 요게 이제 끼인 각이라는 걸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. 좀 이 경우에 좀 다룰 건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건지 모호한 경우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해설에선 빼놨습니다. 자, 여기 볼게요.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이 있다.
이 두 변들 중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 크게 같다고 그러자. 그러면 이들 중 나머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은 서로 크기가 같거나 서로 보각관계가 되는데 전자의 경우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. 자, 이겁니다.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삼각형이 있다. 이들 중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 크기가 같다고 하자. 여기까지만 표현을 하면 요거죠. 이렇게 A, B 요게 지금 같다는 거예요. 이럴 경우 B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. B가 이제 이렇게 있다. 요 각은 같다. 요 경우에 이 나머지 한 변과 마주보는 각, 지금 얘하고 마주보는 각은 얘죠. 대문자 필요할까요? 짝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이들 중 나머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은 크기가 같거나 이렇게 되면 같은 거죠. 근데 나머지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 얘로 결정이 되면 이 두 개의 합은 보각관계다. 보각관계란 것은 두 각의 크기를 더하면 이 직각, 다른 말로 평각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. 숫자로는 180도죠. 이거를 이제 한번 바로 다뤄보겠습니다. 예를 들면 이렇게 있다고 해보죠. 삼각형 ABC하고 DEF가 있어요. AB하고 D하고 길이가 같고 AC하고 DF하고 길이가 같습니다. 그리고 B가 2와 같다고 했을 때 그러면 각 C하고 F가 같거나 혹은 이 두 각을 합했을 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평각임을 보여야 한다로 되어 있죠.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요. 기준은 역시 요 끼인각이 되겠습니다. 만약에 이 둘이 같으면 AB하고 D는 당연히 같고 AC하고 DF는 같다고 했으니, 그리고 지금 요 경우로 나눴잖아요. 그러니까 각 A하고 각 D가 같으니 법칙4에 의해서 변각변 합동이잖아요. 그쵸? 그럼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부분은 증명이 끝났죠. 그죠? 이 부분은 전자의 경우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. 그죠? 이 부분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. 이 보각관계, 이제 이 보각관계만 남은 겁니다. 이 보각관계를 한번 볼게요. 중요한 기준은 여기라 그랬습니다. 이거라고 그랬죠. 이 끼인각이 같을 경우와 다를 경우, 같을 경우를 이제 여기 위에서 했으니까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. 각 A하고 각 D가 다를 경우에 이제 A를 이렇게 옮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러면 B를 옮겨서 이 자리에 놓고 A를 옮겨서 D 자리에 놨을 때 그걸 이제 옮겨서 놓은 자리니까 A', B' 이라고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? 크기를 이제 다르다고 했으니 각 A가 여기서는 더 크다고 한번 해보죠. 그러면 자, 똑같이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BC를 옮긴 B'하고 C'은 이 F하고 동일선상에 놓이겠죠. 그래서 쭉 연장이 돼서 이렇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삼각형 D, F, C'에서 DF는 가정에서 원래 AC하고 같다고 그랬는데 AC를 옮긴 게 A', C'이니까 이 둘은 결국엔 길이가 같네요. 그러면 삼각형 DFC'에서 각 C는 C'이 되겠고 얘는 DFC'하고 같죠. 그럼 법칙 5번이었나요?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잖아요. 그럼 결국에 요각은 요각이 되고 요각은 다시 얘하고 법칙 5에 의해서 같으니까
DF C'하고 같으니까 여기다가 그 DFE를 더하면 이직각이 되겠죠. 그러면 증명이 끝났습니다. 즉 어떻게 되냐면 결론을 얘기하면 요 ACB 요 각하고 이 각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각이 이 각이고 이 각이 이 각이니까 이렇게 이직각이 되겠죠.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? 이렇게 이직각이 되네요. 그죠? 이렇게 해서 증명이 끝났습니다.